네, 이번에는 그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애를 해볼게요. 자바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일 추저라고 하는 애,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는 애,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하는 애, 그 다음에 이렇게 J 컬러 추저라고 해서 이렇게 색상 선택하는 애. 요걸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에 제공하는 걸 이제 갖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원하면 이제 폰트 추저 뭐 이런 애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J 파일 추저라고 하는 애는 일단 파일 시스템의 탐색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다이얼로그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간단한 파일 다이얼로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파일 추저를 가지고 파일 열기도 할 수 있고요. 파일 저장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걸 가지고 열기하고 세이브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쓰냐에 따라서 그럽니다. 자, 주의할 사항은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하는 행위라는 것은 자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이름을 얻기 위한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파일 자체를 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일까지 경로하고요. 파일 이름만 얻어오는 거예요. 파일을 여는 거는 그 자바 IO에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그 파일을 읽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닫기라고 하는 것은 다이얼로그 화면에서 이제 없어지는 그 경우인데 실제로 요 추저 객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봤죠. 이 객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만 안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또 나타나고 뭐 이렇게 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입력 정보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쓸 거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 보면 J 파일 추저라고 해서 new 파일 추저 이러면 만들고요. 만약 여러분이 필요하다, 어떤 특정 파일들을 불러오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필터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파일 네임 익스텐션 필터라는 걸 써서 사용할 필터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열고 나면 얘가 리턴 값을 불러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열었는지 실패했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연 경우라면 이렇게 해서 파일 경로하고 그러니까 파일 경로에 있는 파일 이름하고 아니면 얘가 선택한 파일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파일 이름 이런 걸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면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올 수도 있고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저장하는 거는 요것만 달라집니다. 여기는 show open 다이얼로그고요. 얘는 show save 다이얼로그라고 이렇게 하시면 요 부분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제 올라올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 볼 거니까 그걸 가지고 할 건데 얘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불러와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딱 하면 이게 펭귄 같은 그림을 불러오는데 저희는 지금 에디터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파일 선택하면 파일을 여기에다 글자를 쫙 찍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따 보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준비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불러오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저희가 파일 처리를 안 배워서 파일을 다루는 거는 이제 다음번쯤에 할 건데 오늘은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파일을 열면 저희가 요건 새로 만들기죠. 요건 새로 만들기니까 요걸 누르면 기존에 있던 걸 지우고 만드는 거고요. 요게 파일 열기. 요게 우리가 뭐 그것도 하나 안 붙여놨네요. 이 툴팁 이런 것도 지금 안 붙여서 아마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보시면 이게 오픈이고 이게 세이브죠.
그래서 열고 닫고 요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저희가 이제 파일을 다 배우고 나면 여기 와서 이 파일 열고 닫고를 할 거고요. 오늘은 진짜 제일 간단하게 그냥 여는 동작만 한번 해서 화면에다가 그냥 뿌려주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쓰는지 정도만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된 그 텍스트 필드하고 버튼을 붙였는데 이제 얘네들 없애버리고요. 여기를 텍스트 에어리아를 갖다 붙일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에디터로 쓸 거니까. 그러면 그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있는 버튼을 뭐 굳이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새로운 애만 하나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라고 넣으실 거고요. J text area. 자,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이름은 TA라고 이렇게 할게요. text area라고 할 겁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기 얘네가 있던 그 버튼 OK가 있던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F로 해서 찾기로 해서 이렇게 찾아가면 요 부분이 아마 제가 붙는 부분 같아요. 이렇게 텍스트 필드랑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메이크 베이스 패널에다가 지금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두 놈의 기능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지금 제가 단축키가 좀 안 먹어서 그런데 얘네들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누르면 주석이 먹어야 되는데 저는 아마 지금 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 얘네들 때문에 이 키워드가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구닥다리 방식으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버릴게요. 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요 아래에서 저희가 요걸 할 겁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애를 만들 거고요. 어떻게 new j text area 이렇게 만들죠. 자, 물론 여러분이 그걸 주셔도 돼요. 뭐 크기 이런 거 주셔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 텍스트 에어리아를 패널에다 붙이면 되죠. 근데 아마 패널에다 붙이면 패널 베이스라는 데다가 붙이면 모양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 알다시피 패널은 기본적으로 뭐죠? 플로우 레이아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전체를 들어가지도 않고 저희 지금 저 텍스트 에어리아는 뭐도 안 돼 있어요. 뭐도 안 돼 있냐면 지금 그 스크롤 되는 기능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저만 보고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에어리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텍스트 에어리아는 안 나타나고 노란 색깔에 얘만 지금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크기를 줄 수가 있다 그랬죠. 크기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6줄에 10칸짜리 이렇게 만약 줬다. 그리고 얘를 붙이면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아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걸 여기다 다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다 붙이고 싶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얘를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저희 사이즈를 봐서 해도 되지만 같이 변하게 하려면 패널 베이스라고 하는 애 셋 레이아웃을 바꿔주는 거죠. 뭐로? 뉴 보더 레이아웃으로. 이게 느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붙이면 얘가 센터에 붙죠. 센터에 붙는데 요때 요 크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얘가 센터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릴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다 텍스트 에어리가 된 거죠. 우리 이거 그 채팅창 만들 때 이미 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필요로 하는 거는
뭐죠? 요게 그냥은 안 되니까 요건 좀 내리고 요거를 스크롤이 있는 애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서 J 스크롤 펜이라고 하는 애를 붙일 거고 SP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 New J 스크롤 펜 붙이면서 이거 붙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럼을 쓰는 애를 하죠. 처음에 뷰는 뭐라죠? 저기 있는 텍스트 에어를 붙이고 두 번째 있는 저 버티컬한 그 정책은 뭘로 해요? J 스크롤 펜에 있는 기능 중에 버티컬이니까 처음에 버티컬이죠? V로 주니까 버티컬은 우리 어떻게 해요? 스크롤이 항상 있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J 스크롤 이게 지금 저 뒤에 가로가 없어서 좀 오류가 이게 좀 뻘겋게 되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죠. 자, 스크롤 펜 부르시고 여기는 안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스크롤이. 그러니까 세로로는 나타나고 가로로는 안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죠?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애는 네버.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뽑아낼 수가 있죠. 얘는 만약 지저분하다. 그럼 이렇게 내리시고 이렇게 내려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SP가 들어가면 되겠죠. SP가 센터로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자만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new 기능이라고 하면 원래대로면 new, 사실 new도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라도 쓰여 있으면 이걸 저장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간단한 new는 누르면 그냥 지워버리게 만들면 돼요. 일단은 아주 간단한 걸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new를 만들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new면 어디 있을까요? 요 옆에도 쳤죠. 자, new면 버튼 new에 해당될 거고, 그죠? J 버튼 new나 아니면 여기 아이템 메뉴 new가 될 건데, 얘를 찾아 내려가 보면, 저희가 이렇게 버튼 OK로 해서, 버튼 OK래. 버튼 new죠. 버튼 new로 해서 찾아가면 요 부분이 저희가 그 버튼 처리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해야 돼요? 생명력을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버튼 new라고 하는 애에다가 add action listener this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연스럽죠, 그죠?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요 놈을 처리하는 부분이 다시 어디 있어요? 얘가 어쨌건 이렇게 뭐 필요한 것들, 리스너 붙이고 이런 것들 다 아니까 얘가 실제로 동작할 부분은 액션 퍼폼이라고 하는 데로 올 거고, 여기서 얘가 뭐일 때 앨리스 만약에 뭐야 obj가 btn new일 때 버튼 new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뭐예요? 텍스트 에어리아 라고 하는 애에 set 텍스트를 할 건데 그때 뭐예요? 이렇게 빈칸으로 그냥 넣어버리면 내가 무슨 일을 했더라도 여기다가 내가 막 이렇게 여러 개 막 넣었더라도 요게 들어오는 순간 싹 지워주겠죠, 그죠? 이걸 나름 new라고 하는 겁니다. new. 원래대로면 여기에 뭐가 쓰여 있으면 new를 하는 순간 저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장 기능으로 붙여주든지 뭐 아니면 저장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겠죠. 보통은 여기에 그 타이틀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명이 나타나게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디테일에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처럼 처음 만든 애라면 no name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어쨌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할 일은 요 버튼 누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 파일 요거는 지금 기능을 안 하죠. 왜요? 저희가 액션 안 붙여놨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요거 눌렀을 때 그
저희가 파일 추저라는 애를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버튼 오픈으로 가서 버튼 오픈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버튼 오픈이라고 하는 애에 add action listener 그리고 this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요게 기능을 해야 되는 액션 퍼폼이라고 하는 데로 이렇게 슉 날라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else if 누가 obj가 뭐라면 버튼 오픈이라면 그럼 이제 오픈 기능을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오픈 기능을 할 건데 이제 파일을 열어오는 일을 해야 되겠죠. 파일을 열어오는 일을 저희가 이제 할 거예요. 자,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j 파일 추저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fc라는 애를 파일 추저라고 하는 애예요. 파일 추저라고 이렇게 걸어주고 new j 파일 추저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제일 간단한 애를 이렇게 그냥 하나 걸어주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파일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 간단한 건 파일 추저에 가서 show open dialog 이렇게 하면 파일 열기가 되는 겁니다. 페어런츠는 뭐 특별히 걸어줄 게 없으면 이렇게 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만 하고 돌려보면 여기서 요걸 누르는 순간에 요런 애가 올라옵니다. 요런 애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document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유저에 있는 문서 부분 요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all f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선택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뭘 들어갈까요? 뭐 이런 애 파일이 없네. 이런 애 들어가면 뭐 이런저런 파일들이 있죠. 어쨌든 이런 파일들을 선택을 해서 여시면 여기에 그 파일 내용을 뿌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건 이걸 누르면 요게 이렇게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하시고 누르면 여기에 쫙 뿌리도록 요 동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데, 자, 저희가 요거 디테일하게 선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경로도 잡을 수 있고요. 왜냐면 여기 아까 보면 파일의 current directory라고 해서 얘가 딱 올라올 때 제가 임의의 경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불러오는 동작만 일단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건 저희가 이제 파일을 다룰 때 그때 아주 자세하게 한 번씩 처리를 해볼게요.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할 거고요. 오늘 세이브도 안 만들 거예요. 그냥 요거 선택하는 기능만 해서 여러분이 저런 게 있구나라고. 왜냐면 이런 기능을 안 쓸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쓸 사람도 있고 안 쓸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빨리 한 번씩 보는 걸로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하면 기본 준비가 된 거니까요. 저희가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파일 추저 쓰고 오픈까지 됐으니까 오픈된 내용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int 값을 받아오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읽었냐 못 읽었냐 이것만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크게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얘가 선택한 게 없으면 뭐 못 받아오는 그 상황이 될 거고요. 있으면 뭐 정상적으로 받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값만 넘어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저 파일 추저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뭘 했냐면 파일을 하나 선택한 거죠. 그래서 get
select file이라고 하는 애를 합니다. 물론 파일도 있고 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을 여러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하나만 선택하니까 파일 이렇게 받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선택한 파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파일로 값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처럼 요 다이얼로그가 하는 일은 그냥 열어주는 일만 해요. 경로만 걸어주는 거고요. 요 놈이 실제 정보를 파일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입력받는 파일이니까 이렇게 in이라고 만들 겁니다. 자, 이 파일은 우리가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자바 IO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러리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저희가 다음 주쯤에 파일 처리 한번 하면서 배울 건데, 저희가 파일을 읽어올 거예요. 근데 글자로 되는 읽을 때는 리더로 읽어오거든요. 근데 그냥 읽어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속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통은 버퍼드 ed 붙이고요. 버퍼드 리더라고 하는 자바 IO에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버퍼를 사용하는 읽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버퍼드 리더라고 해서 얘를 br이라는 변수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 기능을 이용해서 할 거라서 일단은 요거는 선언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이걸 저 바깥에다 안 하고 이렇게 지역에다 하는 이유는 요거를 읽는 동안에만 잠깐 사용할 애거든요. 쓰고 없애버릴 애기 때문에 지역 변수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읽어온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스트링으로 된 라인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놔요. 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널로 해도 되고 공백 문자로 해도 되는데 그냥 아직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널로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요거를 분리한 이유는 저희가 요거 버퍼드 리더 같은 애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IO를 쓰다 보니까 예외 처리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뽑아 놓은 건데 일단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버퍼드 리더라는 애는 new 버퍼드 리더라고 읽어낼 거예요.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리더로 된 애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new 파일로 된 리더를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파일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in이라고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주면 바로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냐면 여러분이 요 in이라고 해서 파일 경로를 걸어줄 건데 그 파일이 실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가 발생하면 이런 애들은 예외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가져 놓으면 얘가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르시면 그러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트라이하고 캐치로 되죠. 첫 번째 나오는 예외는 파일을 못 찾았을 때 발생한다는 예외예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자, 예외 처리는 그냥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일로 날아갈 거고요. 파일이 없으면 일로 날아갈 거고, 정상적이면 얘를 여기 br이라는 객체에다가 변수에다가 넣어서 요 놈이 만든 객체를 여기다 전달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while문을 돌면서요. 이건 파일 처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내가 뭐 할 거냐면 지금 저기 있는 line이란 변수에다가 뭔가 값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면 버퍼드 리더로 뭘 읽을 거예요. 뭘 읽을 거냐면 read line이라고 해서 한 줄씩 읽어올 겁니다. 자, 근데 while문에는 뭘 넣어야 되죠? true나 false가 나올 수 있는 애를 넣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얘를 읽어서 line이란 변수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을 거예요.
요걸 요렇게 하나로 묶어낼 겁니다. 하나로 묶어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돌려서 한 줄을 뽑은 애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이 물어보는 거죠. 저놈의 결과가 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많이 보던 거죠. 자, 내가 그 버퍼드 리더로부터 한 줄을 읽어올 거예요. 어쨌건 파일 한 줄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읽어서 그 라인이라는 넣는데 그게 널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 읽어옵니다. 근데 맨 끝에 가잖아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이제 널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읽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또 오류가 하나 뜹니다. 왜냐면 버퍼드 리더가 읽어오다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IO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캐치 클로저라고 하는 애를 다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하나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넣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게 첫 번째 거였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OR로 해서 얘가 똑같은 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아예 별개의 트라이 캐치로,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가 있는 데다가 다시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해지죠. 그러면 사실은 이걸 처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예외 처리를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은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거를 최상위에 있는 exception을 처리하면 어떤 예외건, 얘를 읽다 발생했던 예외건, 얘한 예외건 다 얘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요렇게 요 위에 있는 파일이 잘못됐을 때에 대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걸 쓰는 거고요. 얘는 이제 IO랑 관련된 예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넣고 add catch closure라고 하는 애를 넣으면,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잘못되면 요로 이동을 할 거고요. 여기 읽다가 잘못되면 요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exception 처리를 세분화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면 여기다 이제 OR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뭐 테크닉적인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 처리는 지금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오류만 발생 안 되게. 왜냐면 이런 메소드가 있으면 여기 잘 보시면 예외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아예 이걸 붙이면서 요걸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약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파일 리딩을 할 때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new file 뭐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파일 리더라는 애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file not found exception을 처리해라 라고 제약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안 하고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처리를 필요에 따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얘가 나타나면 그냥 그 결과만 찍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만 처리하시면 제일 간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 찾아서 고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오면 그냥 텍스트 에어리아라는 데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어펜드로 갖다 붙일 거고요. 뭘 붙일 거냐면 저 위에서 읽은 라인이라고 하는 애를 붙일 거고요. 라인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이 /n이라고 하는 애를 해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찍어주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동작을 다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뭐 사실은 훌륭한데 얘가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버퍼드 리더를 썼을 때는 버퍼에 뭔가 내용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어쨌건 보통 파일은 열면 무조건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서 try catch 그리고 간만에 finally라는 애를 쓰는데 finally 해가지고
여기에다 닫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있는 br이라고 하는 애를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버퍼드 리더 열었으니까 이거를 닫으려면 close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닫다가 파일이 안 닫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close도 예외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try catch로 걸어주시면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나 하시면 돼요. 주석은 제거해 버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열은 요렇게 만약 버퍼드 리더 같은 이런 그 파일 처리를 해주는 파일을 열고 닫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애를 열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클로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애도 원래는 만약 열었다 파일 리더를 여기 변수로 만들어서 열었다 라고 하면 반드시 클로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걸로 그냥 할게요. 원래는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원래는 이거 할 때 라이트 할 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냥 이렇게 클로즈까지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파일 오픈하는 기능은 일단 저희가 다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제로는 요거죠. 이게 파일 연결하고요. 줄씩 읽어오면 그냥 한 줄씩 가져오고 그냥 그걸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줄 때문에 요 두 줄 혹은 요 세 줄 때문에 이 많은 일을 합니다. 어쨌건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보고 일단 저희가 돌려서 결과를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돌렸고요. 저희가 여기 오픈이라고 하는 애를 걸고 여기 파일을 봤어요. 그리고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이라고 열었더니 거기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쫙 불러오죠. 물론 여러분들은 텍스트 파일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뭐 영어도 찍고 한글도 찍고 숫자도 찍고 자바 연습이라고도 하고 자바 공부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고 코로나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중에 요걸 누르면 세이브라는 애가 이제 올라오게 하면 돼요. 자, 요거 눌렀을 때 세이브 올라오게까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두 줄을 일단 카피를 하나 해놓고요. 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지니까 목이 잠기네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버튼 세이브 저희가 작업을 해놨고요. 여기에 add action listener도 아까 붙여놨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려와서 세이브 하는 애만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뽑아내면 좋겠죠. 왜냐면 저희가 아마도 여기 아래서 else if로 작업을 하면 뭔가 obj가 뭐라면 버튼일 건데 기억이 안 나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버튼이 올라오고 그 중에 세이브였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요 앞에 요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하면 이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관리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죠. 자, 아까 복사했던 거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데 얘는 저희가 이제 열 게 아니라 저장할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오픈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여기가 뭐야? 세이브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애로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됩니다. 그럼 눌렀을 때 저장이라고 올라오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눌렀더니 여기에 세이브라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특정 파일을 정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탁 누르면 얘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지금은 저희가 파일 쓰는 기능을 안 해서 저장은 안 돼요. 그죠? 어쨌건
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에러가 뜨는 이유는,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러가 뜨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띄었는데 저희는 요거를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는데 파일을 선택하고 이걸 오픈을 눌러야 되는데 그냥 오픈을 누르는 경우, 이렇게 해서, 아니면 캔슬을 그냥 누르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냥 오픈을 누르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캔슬을 누르고 나면 난 선택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요걸 하고 나면 당연히 선택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선택된 파일이 없다 보니까 얘가 오류가 뜨는 겁니다. 선택된 파일이 없다 보니까 이 액션 퍼폼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등등 얘네들 처리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걸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받아온 애가 파일을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캔슬을 했을 때 넘어오는 값 이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if문으로 이 문장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려오는 거고, 아니라면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처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그 다음에는 거의 반복되는 동작들이라서 이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파일을 열고 선택하고 불러올 수 있도록, 이게 이미지가 됐건 아니면 그 텍스트가 됐건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색상 선택하는 애가 있는데 저희가 에디터이기 때문에 색상 선택하는 애를 고르시면 되는데, 얘는 show, 그러니까 여기 보면 J 컬러 추저라고 하고 만든 다음에 추저에 show 다이얼로그라고 이렇게 부르면 얘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여기 컬러라고 하면 여기가 컬러란 이름을 하고, 뭐 여기를 글자로 색상표 그러면 여기가 색상표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요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요건 어쨌건 선택된 색상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로 선택된 색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거는 선택해 놓은 것 같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색을 고르면 얘가 그 컬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컬러로. 그러니까 RGB 컬러, 그러니까 숫자 값 있죠? 그 컬러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 글자에다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 배경에다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컬러로만 가지고 오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처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이 색상표가 필요한 애가 있다. 그럼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건 안 할게요. 그냥 요건 안 하고 원하시면 여기에 있는 예제를 보고 이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여기 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봤더니 얘를 불러왔는데 요 내용이 널이 아니었다면 뭐 한대요? 라벨에다가 선택된 색상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et foreground라고 해서, 우리 백그라운드 많이 썼죠? 그때 뭐 컬러 점 뭐 이렇게 하듯이 new 컬러하고 색상 넣을 수 있듯이 여기 4번 컬러를 여기다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에디터니까 잘 찾아보시면 이제 폰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폰트 추저. 저희가 그냥 한 번만 확인만 해볼게요. 아무 데서나 지워버릴 거니까 확인만 하죠. 뭐 J 폰트라고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없나요? 없나 보네. 잠시만요. 파일 추저 폰트 하는 애가 있는데 모르겠네. 잠시만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거 바로 찾으면 되죠, 뭐. 그죠? 뭐로 할까요? 검색어를 스윙이라고 낼 거고요. 스윙이라고 할 거고, 폰트 다이알로그, 스윙 폰트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애를 요걸로 할까요? 요걸로 했더니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네요. 자, 저희가 볼까요? 이게 오픈 소스로 뭐 되어 있다 그러네요. 이 폰트 추저라는 애가 왜 난 본 기억이 나죠? 이게 지금 만들었네요. 얘는 만들어서 쓰네요.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쓰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딴 데서 있는 걸 불러다 쓰네요. 폰트는 안 되나 봐요. 왜 그래요? 기억이 오래됐네요. 어쨌건 하지 말 걸 그랬네요. 어쨌건 폰트는 그냥 여러분이 뉴 폰트 이런 거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라이브러리를 구해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만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네, 자바에는 폰트 추저가 제공이 되지 않네요. 폰트 추저가 제공이 되지 않고요. 폰트 추저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예제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런 애들은 대부분 다 왔더니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서 쓰는, 그죠? 파일 추저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예, 어쨌건 전 계속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자바 스윙을 저도 최근에 간만에 해서 그런데 보통은 C샵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그 컬러 추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 추저래. 그 폰트에 대한 추저가 당연히 있어서 당연히 파일 추저, 컬러 추저, 폰트 추저는 기본이거든요. 저 계속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없는 걸로 알고 나중에 이거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에 보시면 인터넷에서 얘네들 이제 제공되는 애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로. 그거 받아다가 여러분이 만들어서 쓰시면 이게 파일 추저로 말고요. 폰트 추저라고 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요거 폰트 추저 간단하게 만드는,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실제로 보시면 간단하지 않죠, 그죠? 어쨌건 얘네들 이용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형태도 만들 수 있고요. 요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미리 보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저희 지난번에 볼 때 폰트 볼 때 폰트 패밀리하고 사이즈하고 뭐 스타일 이렇게 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자바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폰트가 없었네요. 근데 왜 그동안 안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윙을 잘 안 써서 그런가? 어쨌건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기회로 덜 헤매시면 되겠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컬러 추저도 제가 혹시나 해서 컬러 추저에 붙어 있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컬러 추저 만드는데, 컬러 추저는 다이얼로그 띄울 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필드 값들을 넣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리고 여기서 제가 세이브에다가 걸어놨거든요. 걸면 이렇게 지금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각종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텍스트가 있었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컬러라는 애도 쓸 수 있다 라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나름 그놈 만들었었나 모르겠네요. 어쨌건 저런 것들 이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애가 이제 저희 보는 것 중엔 탭펜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탭으로 뭔가 기능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것도 그 페인이죠. 그래서 탭펜이라고 이렇게 주시고, 얘를 그 붙이는 애를 왼쪽에다 붙일 건지 아니 위에다 붙일 건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탭별로 여러분이 구성하고 싶은 것들을 넣은 다음에 요거를 저희 프레임에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탭에 대한 삽입이나 삭제는 요런 리무브나 뭐 이런 것들, 인덱스 이런 거 이용해서 선택된 애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어떤 애가 선택됐는지는 get selected index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탭 위치 변경은 탭 placemen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제 생각에 그냥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한 번만 만들어 볼까요? 저희 지금 만들던 거에다 붙이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별개로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좀 더 생각하면 요거는 이제 복잡해서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타이틀을 붙이면 이렇게 탭이 붙도록 이렇게 만드셔도 되거든요. 화면이 진행할 때마다.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저희가 그냥 기존에 있던 방식을 이용해서 조금 하나만 간단하게 한 번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저기 메뉴가 아니라 저희가 프레임에 마이 프레임 가지고 와서요. 요거 가지고 지금 얘도 컴포넌트라고 해야 되니까 컴포넌트 부분에 가서 이제 붙이겠습니다. 마이 프레임을 리팩터로 뭐 할까요? 탭드 펜 E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탭펜에 대한 연습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서 이렇게 만드시고요. 아이고, 조금 내리고, 자, 여기 요거 띄우시고 여기에서 탭펜
연습이라고 할게요. 탭펜 연습 이렇게 하고 컨트롤 F11 누르시면 이게 이렇게 지금 잘 나타납니다. 여기에다 저희가 그 탭펜을 하나씩 만들어 넣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런 기능을 하나 만들게요. 뭘 할 거냐면 create 탭펜이라고 하는 애를 만드는 기능을 이렇게 한다 치고 얘를 create 만들면 여기서 이제 지금 펜 만드는 거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붙일 펜을 해야 되는데 걔 이름이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하게 만들 건데 jTapPe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줘야죠. TP라고 줄까요? 아니면 그냥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겠습니다. 탭펜이라고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create 탭펜에서 이제 실제로 만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탭펜이라고 하는 애는 new jTapPen이라고 이렇게 만들 건데 여러분이 이제 얘를 어느 쪽 위쪽에 붙일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요런 탭들이 붙는 애가 저희가 일단 더 붙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봤더니 지금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애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하면서 탭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탭 위치는 여기 보듯이 확대를 해서 봤더니 여기 봤더니 탭펜의 탑 혹은 버텀, 레프트, 라이트 저희가 붙여보면 알겠죠. 저도 이거 써본 지가 오래돼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기서는 어쨌건 jTapPen이라고 하고 뭐 여러분이 주고 싶은 위치 뭐 예를 들면 탑 뭐 이렇게 주자고요. 탑이라고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나중에 위치를 바꿔보면 이제 금방금방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저희가 저 탭펜에다가 이제 하나씩 붙이겠죠. 어떻게? add 탭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붙이는데 붙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붙일 수 있어요. 뭐 아이콘도 넣어서 붙일 수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아이콘은 지금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탭 1이라고 이렇게 하나 붙이고요. 저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여러 개의 정보들을 붙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컴포넌트를 붙이려니까 그냥 바로 new j 라벨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그냥 하나 붙여버리죠. j 라벨로 붙이는데 요거 아이콘 들어가는 애로 붙이겠습니다. 아이콘도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붙일게요. new image 아이콘이라고 해서 할 건데 경로를 주면 되죠.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아마 요 자바였나? 이게 좀 큰 모양의 이미지일 것 같으니까 저걸로 저희가 붙여버릴게요.
여기다 어떻게 해요? 이미지에 지금 경로가 images에 슬래시에서 저희가 붙일 이름은 java.jpg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탭 하나에 저렇게 갖다 붙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탭을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화면에다 붙이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add라고 붙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보더 레이아웃에 그냥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은 탭 펜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일단 순서상으로 요게 호출됐으니까 여기서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탭이 붙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죠.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Ctrl F11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탭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더 필요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렇게 하나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탭 2라고 할 거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뭐 다른 걸 하나 넣으면 되겠죠. 저희가 자바를 넣었으니까 뭐 좀 다른 애로 그냥 바로 뜰 수 있도록 다른 애들 너무 작으니까 여기 있는 화살표 하나 넣죠. 뭐 arrow 1이라고 이렇게 넣어서 두 번째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두 번째 게 어디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얘가 어떤 애였죠? 잠깐만요. 요런 그림이네요. 그죠? 요 그림이었는데 어쨌건 그림이 너무 작아서 지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임의로 다른 그림 하나만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그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AI에서 쓰던 이런 그림 하나만 요거 할까요? 요게 낫겠다. 머신러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된 그림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요. 그냥 컨트롤 C 이렇게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해 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머신러닝.jpg라고 있겠죠? 얘를 머신 1.jpg라고 하면 이제 저 그림을 이렇게 누르면 불러오겠죠. 그죠? 얘가 그림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어쨌건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애를 이제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느낌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 여기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요. J 패널을 하나 만들죠. J 패널.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패널이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패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 패널을 어디선가 이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이 패널을 만드는 일을 하나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패널을 만들면 아까 패널이라고 하는 애를 그래서 new j 패널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죠? 만들어 놓고 이 패널에다가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컴포넌트를 이제 갖다 붙일 건데 저희가 그냥 제일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냥 바로 버튼으로 붙일게요. 그래서 J 버튼 btn
UJ 버튼 붙이는데 여기에다가 뭐 OK 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붙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btn을 붙였어요. 그 위치는 상관없는데 어쨌건 이런 패널을 일단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패널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혹은 요거를 그러면 이게 따로 뽑아내도 된다겠죠? 자, 어쨌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붙이는데 탭 세 번째는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왜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컴포넌트이기만 하면 붙거든요. 여기에다 뭘 붙이냐면 저기 있는 패널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버튼이 붙어 있는 패널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전혀 다른 화면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저희가 탑 말고요. 요거를 레프트로 만약 바꾸면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보면 얘가 여기 이제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라이트는 저쪽에 붙을 거고 버텀이라고 붙이면 버텀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얘는 이렇게 붙을 겁니다. 크기는 이제 적당하게 주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다른 형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게 뭐예요? 탭이라고 하는 애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텍스트 에어리어를 하나씩 붙이면서 아까 그걸로 이렇게 쫙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탭별로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뭐 X표 같은 거 넣어서 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화면별로 따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마치 여기에 있는 얘처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것들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탭 만들 때 이미지 넣으면서도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보면 이미지 넣고 뭐 이런 탭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저희가 요 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 여기는 그냥 애드 탭이고 저희가 아닌가? 잠시만요. 탭 pen.add 탭 이렇게 붙일 때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스트링으로 팁 같은 것도 이제 붙일 수 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저희가 뭐 여기 보이는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붙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4장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다 마쳤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만 보면 4장에서는 이제 메뉴 만드는 거 연습했고요. 메뉴에다가 이제 툴바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툴팁도 한번 줬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나 프레임들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뭔가 할 때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저희가 팝업 다이얼로그라고 해가지고 세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인풋하는 애, 컨펌 받는 애, 메시지 찍는 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파일 여는 거, 열어서 파일 불러오는 거,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능을 조금씩 더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에 대해서 좀 배워야
그런 게 좀 좋기 때문에 파일을 배우고 저희가 열기 저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선택하는 거. 폰트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저 몇십 년 만에 알았네요. 폰트 추저는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썼던 거는 보통은 이런 거 할 때도 이 기본으로 된 거 안 하고요. 실제로는 라이브러리로 된 애들을 주로 쓰다 보니까 거기는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어쨌건 그러고 요 탭펜이라고 해서 탭 기능들 쓰는 요 기능까지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양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다른 프레임을 불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애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관리하기가 사실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하게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하는 겉모양들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사이트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면 원래 저희가 스윙 같은 걸 할 때는 원래는 저희가 구글에 가서요 자바 스윙 영어로 쓰면 더 좋은데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자바 스윙에 대한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아니고요. 여기 요 순수하게 가는 애로 이제 하면 되고요. 원래는 여기도 아닌데요. 원래는 그 오라클에 있는 그 스윙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오리지널한 애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어쨌건 스윙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쓰는 법들 있죠. 버튼이나 얘네들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애들을 쓰는 방식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른 애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원래 지금 자바가 현재 오라클에 있으니까 오라클에 자바 스윙 튜토리얼이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네, 요게 이제 오리지널한 자바 튜토리얼이에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예제들하고 사용하는 법들, 뭐 특수한 애들에 대해서 쓰는 법들,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예제들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좀 많이 오랜만에 돌아서 지금 좀 헷갈리는데 게팅 스타트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걸로 볼까요? 여기 컴파일 러닝 아니고 예제들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스윙 컴포넌트 뭐 이런 애들이 더 맞겠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그젬플 인덱스라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각종 사용하는 예제들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걸 참조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난 테이블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요거를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여기 실제 소스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영어로 된 그 설명들도 있고요.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 건지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저희가 다 배우고 이런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자바에서 스윙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자바를 가지고 뭔가 표현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스윙들은 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은 자바는 이런 뷰다는 이게 실제 자바 얘네를 쓰는 게 아니라 웹으로 올려버리죠. 웹으로 올리고 웹에서는 이제 그 컨트롤 단이나 이런 애들 통해서 이제 처리는 백단에서 다 하고요. 보여주는 건 보통 표현하기가 자바로 뭔가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보통은 웹상으로 HTML로 보통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바 스윙 자체는 또 많이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원래 자바 JF라고 해서 자바 FX 지금 시간이 한 4시쯤 되니까 말이 막 꼬이네요. 자바 FX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통은 요즘은 디자인이나 이런 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이걸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요거는 자바가 버전이 바뀌면서 요거는 이제 뭘 하냐면 돈을 받아요. 이거는 라이센스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받아서 혼자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그 약간 상업용 쪽으로 가면 이 라이센스 때문에 이제 Hello and welcome to the 엄청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배제를 시켜놓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GUI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옛날 거긴 하지만 스윙을 가지고 일단 진행을 했고요. 자바 프로를 하다 보면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동작들 이렇게 저희가 익혀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처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뭐 자바 FX를 쓰고 싶은 사람은 뭐 쓰셔도 되고요. 뭐 기타 등등 뭐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장에서 4장까지 저희가 이렇게 GUI 관련된 동작들은 했고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는 일단 안 들어갈 생각이에요.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서 처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원래 그 윈도우 빌더라고 해서요. 자바에 보시면 윈도우 빌더라는 거를 플러그인으로 설치하실 수 있어요. 여기 뭐 인스톨하는 요런 데 가셔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좀 옛날 거긴 한데 그걸 이용하면 이제 GUI 그냥 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굉장히 잡코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용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그거 쓰는 법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로는 안 만듭니다. 그냥 이걸로 손으로 만들기 더 빨라서 이걸로 만들 거고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바 수업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자바하고 C샵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GUI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C샵으로 하고 대부분의 이제 자바를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웹단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사용할 줄 아셔야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뭐 무슨 기능이라도 여러분이 자바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스윙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파일 처리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DB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에 확인했을 때 아직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SQL문을 다 안 배웠다 그래서 제가 먼저 SQL문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SQL문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DB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자바를 떠나서 그러니까 자바를 가지고 웹 쪽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안드로이드로 가시거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건 자바 자체에 뭐 다른 기능을 하더라도 기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본 원칙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정리해 두시고 이벤트라는 거 아마 여러분 지금 혹시 MFC를 같이 배우고 있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따져보면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라서 같고요. 나중에 여기 이제 C샵에 가면 이제 MFC랑 자바가 이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해두시면 나중에 C샵 같은 거 배울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사장 고급 스윙 컴포넌트까지 일단 마친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것들은 이제 모양 만드는 것들은 이제 대충 하고요. 이제 기능 위주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기능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어쨌건 네트워크를 가건 뭐 DB를 가건 여러분이 바깥으로 표출할 때 도수창에다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자체로 외부로 안 올라간 상태로 하려면 스윙으로 어차피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들을 잘 해 두시기 바라요. 네, 오늘 영상 길게 찍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